드셨나요? 네. 아침도 좀 드셨어요?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 먹을 때 밥상에 항상 있는 거. 밥이 있고 김치 있고 된장도 있고. 맞아요. 자, 우리 밥상에 김치 빠지고 국 빠지고 찌개 빠지면 어떨까요? 좀 썰렁하죠, 그죠? 먹은 것 같지가 않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이나 김치, 찌개에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소금, 네? 소금, 짜다, 그것도 맞고요. 만들 때마다 맛이 다르죠, 그죠? 죽이나 찌개 어때요? 재료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맛이 계속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은요, 죽이나 찌개 굉장히 계속 먹어왔어요, 그죠? 근데 죽이나 김치찌개는요, 맛이 계속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질려요. 그죠? 1년 내내 먹어도 괜찮아요. 그 김치 어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맛이 또 다르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다르잖아요. 뭐, 죽이나 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우리는 입맛이 고급이 됐어요. 입맛이 고급이 되다 보니까, 감각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맛을 느끼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KTX 타보셨죠? KTX 탈 때 정방향이 좋으세요? 옆방향이 좋으세요? 정방, 옆방향 타면 어떠세요? 어지럽고 뭔가 불편하죠? 그 KTX가 처음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옆방향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느끼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우리는 발달하다 보니까 사상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사람에게도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봤더니 누구는 인삼 먹고 기운이 나고요. 누구는 인삼 먹고 쥐꼬리 땡긴다는 거죠. 누구는 배를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잘 보는데 누구는 배를 먹었더니 화장실 가기 없더라요. 설사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분이 있다는 게 이제 느꼈다. 그래서 준비된 슬라이드는요, 사상의학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예요. 자료예요. 요거는 이제 가능한 이제 짧게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태양인 소양인 거 들어보셨죠? 네. 이재마 이런 거 옛날 드라마도 나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뉴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나는 어떤 체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굳이 한의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얼굴 생김새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맞춰보십시오. 홍종표 기자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 봐도 제 체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영이요. 한의원을 가서 알게 됐어요. 자신의 체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대표 얼굴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대표 얼굴은 실제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질별 얼굴의 특징을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많다는 태영이. 얼굴이 넓적하고 코는 크고 넓습니다. 소음이는 얼굴이 갸름하며 입꼬리가 약간 처진 곡선형입니다. 소양이는 눈끝이 올라가고 이마가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이는 이마가 넓고 귀와 머리가 대체로 큽니다. 전국 23개 한방관련병원 2,900여 명의 임상체질 정보를 분석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도는 80% 이상입니다. 체질 전문가들이 머릿속에 있는 체질 얼굴에 공통 분모라고 생각합니다. 체질별 대표 얼굴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을 마치는 대로 한의원과 병원에 진단 자료로 제공됩니다. KBS 뉴스 홍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재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사상 체질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거, 그거를 중요한 발표로 저희가 할 거고요. 이제 체질을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먹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언하시는 하루에 2끼, 3끼는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료천외라고 해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생명은 요점만 모았다. 음식으로 치료하는데 에키스만 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책이에요. 세종때 나온 책인데요.
몸이 아플 때 약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식이요법만으로도 치유가 되기도 한데요. 조선시대 왕들도 이런 음식 치료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고종의 생가였던 은현궁에 수라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리와 찹쌀로 만든 찜과 뻥고기를 넣은 만두, 그리고 희귀한 재료로 만든 요리까지 조선 세조 때 왕들의 건강을 위한 치료법으로 집필된 식료탄요에 나온 음식입니다. 약과 음식이 그 근원이 하나 있고 약식동원, 식약동원을 나팔 수 있는 사상에 기반을 식이요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설사에는 녹두와 삶은 계란으로 끓인 죽을 먹고 임산부의 2, 3주려에는 잉어 된장죽을 끓였습니다. 태교 음식부터 왕세자의 두뇌 발달을 돕고 당뇨나 중풍 같은 노년기 질환의 치료를 돕는 음식까지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드신 거라 제가 먹어보니까 건강해진 느낌이 들고 신기롭기도 하고 특히 곶감죽이나 부추죽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당장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약을 쓰는 것보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더 건강하고 500년 전 왕실의 지혜가 이제 현대인의 건강식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항상 먹는다고 했잖아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재료. 물이 안 좋으면 소리가 없죠.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때 물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리를.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거나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중국 가서 우문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 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요리는 어때요? 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기름에 튀긴 게 많죠. 그죠? 기름에 튀긴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느끼하니까 양파를 많이 쓰죠. 느끼한 걸 없애주고요. 고추를 많이 쓰죠. 또 먹고 나서 차도 먹죠. 느끼하니까. 서양에서도요, 물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불에 굽는 게 많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요, 아무데나 땅을 파고도 그물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예요. 물이 좋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가 국토 화강암 지대, 그죠? 화강암 지대의 특징은요, 물이 자연정수가. 즉,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자연정수기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다 보니까요, 대륙과 해양의 문화가 만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가 발달해서, 자, 이런 산천 많이 보시는 거죠, 그죠? 사례가 많이 보시는 거예요. 물이 맑다 보니까 아이들도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물이 좋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국물 문화가 반드시 나오죠. 그러면은 이 찌개를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쇠 숟가락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쇠 숟가락에 맞춰서 쇠 젓가락을 우려했어요. 쇠로 쓰다 보니까 온도 전달이 더 잘 되다 보니까 손 감각이 더 좋아졌어요. 나무 숟가락보다 쇠 숟가락을 쓰면은 그 음식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 감각이 뛰어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할 때 손으로 적당히 굴리는 것 같은데 정확해요, 무게가. 또 우리나라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아시죠? 손재주가 제일 좋아서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대요. 그 정도로 손재주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요, 콩 있잖아요. 콩을 쇠젓가락으로 잡아보면 못 잡아요. 우리나라 사람 잡는데 서양 사람들 못 잡아요. 우리의 이제 그 감각이 좀 뛰어나졌어요. 또 우리나라는 그 콩의 원산지는 아시죠? 콩은 지금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생산량의 80% 우리나라 생산했어요. 북한까지 오니까 만주가 우리 땅 했을 때, 만주까지 합쳤어요. 콩은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보니까 지금도 그 산골에 가면은 야생콩들이 자라게 돼요.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예요. 콩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혹시 콩짝에 손 넣어본 적 있어요? 콩짝에. 어때? 따뜻하면 시원해요. 콩짝에도 손 넣으면 시원해요. 쌀자루나 옥수수자루 다른 자루에도 손을 넣으면 따끈따끈해요. 근데 제일 시원한 거는 콩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가 겨울철 바깥에 놀다 보면 발이 빵빵 얼어서 오잖아요. 그럴 때 금방 차가운 발을 아랫목에다 발을 집어넣으면 온도 변화가 급격해서 세포가 파괴돼서 동상에 걸려요. 그런데 옛날 할머니들 그렇게 하지 말고 손주들 발이 빵빵 얼었을 때 콩자루에도 발려요. 콩자루에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서서히 줬어요. 우리 선조들한테 지혜가 있었던 거죠. 또 보통 곡물들은요 쌓아두고 물을 좀 어떻게 될까요? 숯구멍까지 썩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라는 거는 콩나물이에요. 그죠? 콩나물은 어때요? 잔뜩 쌓아두고 물을 매일 주고도 잘만 자라죠. 그죠?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 때 콩나물을 넣으면 시원해면 따뜻해져요. 콩나물 시원해지죠. 또 콩나물을 잔뜩 쌓아두고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죠? 주먹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팥을 소두라고 하고 콩을 대두라고 하잖아요. 대두인데 노란색의 주먹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대두 누를 황자에다가 주먹권자 써서 대두황걸이래요. 콩나물. 대두황걸. 그래서 여러분들 자 콩나물은요 시원하고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뭉친 거를 푸는 작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술 많이 먹었다. 다음날 우리 뭐 먹었죠? 술 많이 먹었다. 다음날 해장할 때 콩나물 먹거든요. 술 먹으면 어때요? 머리가 짓누르죠. 그죠? 열준하죠. 그거를 콩나물이 들어가면은 열을 풀어주고 뭉친 거를 풀어줘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든지 고시준비생이라든지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그럴 때 콩나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잘 돼요. 또 여러분들 그 중풍에 걸렸을 때 우황청심환 날 들어보셨어요? 우황청심환에 콩나물이 나와요. 저희들이 약을 써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황청심 콩나물 들어가면 왜 하고요. 대두황거 한문으로 써요. 대두황거냐면 대두황거 들어가도 대단한 적인 줄 알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대두황거리가 콩나물이니까. 그리고 그 콩나물을 길러먹는 나라 우리나라가 결정이 되는데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여순에서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있고 일본 군대가 호의를 했어요. 도시를 포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채소를 못 먹으니까 이제 괴혈병이 걸려서 병사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군대가 항복을 했어요. 그러고서 일본 군대가 들어가서 보니까 만주도 콩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 집집마다 콩이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에는 비타민C가 없는데요. 콩나물을 기르잖아요. 비타민C가 많아져요. 쉽게 말하면 채소를 먹는 건 같은 거죠.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콩나물을 길러먹을 줄 알았다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죠? 또한 우리 장보고가 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해적들로 소통하고 해상왕이 되잖아요. 그죠? 장보고가요 장기적으로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콩나물을 길러먹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은 배를 타면은 채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을 길러먹으니까 비타민C 공급이 돼서 채소를 먹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보고가 해상을 제패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콩나물이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옛날 지혜였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콩이 원산지고 콩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콩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매주에서 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삼국유사에 보면은 호랑이 물려도 된장 바르고 애들 넘어져서 까져도 된장 바르게 됐어요.
옛날에는 비위생적이라 했는데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요. 된장에 진짜로 그 항생제 물질이 있고요. 진통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나 이럴 때 된장을 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더 좋은 게 있죠. 좋은 항생제 제가 쓰지만 옛날에는 나름대로 썼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된장을 먹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행 가다 보면은 물갈이 하면 배탈 나는 분들 계시죠? 밥맛 떨어지고 소화 안 되는 분들. 그럴 때 다음날 된장국을 먹었어요. 그러면요 가벼우면 그냥 나세요. 배탈 나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 여행 갔을 때 물갈이하고 뭐 밥맛 떨어지고 고생하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청국장가루 있잖아요. 청국장가루를 물에 타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맛이 다시 되돌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할아버지 계속 먹어왔어요. 몸이 이게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건 그냥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간혹 된장을 먹는 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하나 특징 중 하나는 꽃을 먹어요. 꽃을 먹어요. 그죠? 꽃을 먹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를 다쳐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 저는 가끔 소를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어때요? 소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다 먹죠. 그죠? 우죽도 먹잖아요. 근데 소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가난해서 먹었다, 뼈까지 먹었다 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시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 서양에서는 물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물이 안 좋으면 요리를 어떻게 먹죠?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소머리 불에 구워봐요. 먹을 거 있어요? 속구리 기름에 튀겨봐요.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버린 거예요. 옛날에 못 먹고. 그래서 옛날 초기 유학생들이 공짜로 얻어다 먹었대요. 옛날에는 유학 갔을 때. 자, 우리는요 물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먹는데, 자, 우리는 살코기 육회로도 먹죠. 그죠? 불고기 양념에서도 먹죠. 갈비도 먹죠.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다 먹죠. 그죠? 왜냐하면 물이 좋다 보니까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먹죠.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지금 무지하게 옛날에 가난해서 먹은 거야. 저는 그거 좀 무릎가 좀 못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들잖아요. 물론 주장 학자마다 얘기는 다릅니다만 전체 인구의 5%가 죽었대. 조선시대 때. 근데 서양은 어땠을까요? 서양은요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들고 질병이 들고 30%가 죽었어요. 서양에서. 자, 30%가 죽는 나라하고 5%가 죽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백성들은 더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또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문맹률이 높았다. 문맹률. 한글을 몰랐다. 물론 지금 다 높았죠. 대략 추정치입니다만 조선시대 10명 중에 6명의 글자를 알고요. 4명의 글자를 몰랐대요. 주장 학자도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서양은 어떤지 아세요? 100명 중에 95명이 까막 눈이고 5명이 글자를 알았어요. 자, 전체 인구에 60명이 글자를 아는 나라고 5명의 글자를 아는 나라, 어느 나라가 백성들이 더 똑똑했을까요? 우리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침략한 거 아시죠? 그럴 때 프랑스 군인들은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은요 책이라고 하는 거는 도서관에만 있는 줄 알아요. 집에는 없어요. 그런데 강화도를 가봤더니 침략을 해봤을 때는 집집마다 다 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집집마다 도서관이 있지 어떻게 된 나라야? 이랬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난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먹은 거는 가난해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 문화 수준이 높아서 물이 좋아서 먹은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때 우리 반찬 하나 먹을 때하고 비벼 먹는 맛이 또 달라지죠, 그죠? 비빔밥 맛이 또 달라져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가끔 고추 얘기를 좀 하는데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후에 고추가 전 세계 거의 동시대했다고 했어요. 근데 음식 문화에서 고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고추는 이파리도 먹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나라 가서 고추 이파리 먹는 나라 봤어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왜냐면은 나무를 먹으려면 물에 데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이 튀기니까 불에 구워 먹을 수도 없잖아요. 봄철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봄철에 나오는 새싹은 우리는 다 나무를 먹죠, 그죠?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요, 우리가 나무를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온나무순 먹어본 게 있어요? 옷순. 어느 정도 되시나? 한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자, 요 분들이 다 고급이세요, 입맛이. 온나무순은 나올 때가 딱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온나무는 독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온나무는 독성이 있어서 벌레도 안 들어요. 벌레가 죽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나무 있잖아요. 온나무 칠을 칠해요. 오칠을 칠하고 있어요. 땅속에 묻어요. 관 같은 거. 오칠을 칠하고 있거든요. 5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안 써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근데 그 독한 놈을 우리는 먹어요. 그죠? 희한하게. 그래서 온나무를 어떻게 만들어? 옷다구로 해먹자, 담나서, 그죠? 근데 온나무 먹으면 그냥 닭을 끓일 때보다, 그러니까 백숙을 그냥 끓일 때보다 옷을 넣으면요, 위에 기름 뜨는 게 어때요?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기름이 확 줄어들어요. 그냥 닭을 끓이면 기름이 이만큼 나오면요, 온나무를 넣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중화가 돼서 기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몸이 이게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운 분들이 계세요. 여자들이 배가 차갑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배 차가워. 안 좋죠. 남자들도 술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가운 적 있으세요. 또 여자들 산후조리 못하면 이게 그 뼈에서 찬바람 분들 계세요. 찬바람 분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옷을 아무리 입어도 찬바람이 뼛속에서 드는데 이게 참 시큰시큰하다고 그러죠? 그럴 때 특유하게 못하게 온다.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배가 차갑거나 여자가 손발 차갑거나 배 차볼 때도 심지어는요, 온나무에서 렉시아라고 하는 약을 주세요. 그래서 항암제를 써요. 암 환자한테 써요. 암 환자들은요, 몸이 차가워서 암세포가 더 잘 생겨요. 몸이 차가우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온나무에서 추출한 걸로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또 여러분들 그게 말이에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냥 라면을 끓일 때하고 김치 넣어서 김치라면 끓일 때하고 기름 뜨는 거 어때요? 그냥 라면 끓일 때는 기름이 좀 많이 뜨는데 처음부터 김치를 넣어서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좀 많이 상쇄가 돼서 별로 안 떠요. 그죠? 아마 끓이면 그냥 하실 거예요. 김치도 기름기를 없애줘요. 사람 몸에는요, 순환이 안 되면요,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피가 탁하면 이게 기름기가 뭉쳐져요, 속에서. 찌꺼기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거를 오닭을 먹거나 김치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순환을 좀 해줘서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추 이파리도 먹는 나라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한정식, 우리나라 한식으로 먹으면 성인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외국의 상류층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한정식을 먹어요. 우리나라 한식으로. 그게 고급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 좋은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고추 많이 먹잖아요, 그죠?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김치를 쓰다 보니 김치에도 사실은 이제는 고춧가루 쓰다 보니까 김치에 우리 젓갈을 쓰죠, 그죠? 옛날에는 젓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멸치 젓갈이나 새우 젓갈을 잘 넣잖아요. 다른 것도 다 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고추를 쓰기서부터
상태를 맞기 때문에 젓갈을 시작했다가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또 한정식 많이 보면은 국물김치 많이 보시는 거죠, 그죠? 뭐 흔히 보는 거예요, 여기 한정식 가면. 또 여러분들 우리 어때요? 그 여자가 출산하면 뭐부터 먹죠? 미역을 먹어요. 근데 미역은 전 세계 다 나요. 근데 미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중국, 일본에 가르쳐줘서 그렇죠. 자, 여자가 출산하고 있을 때 미역을 먹으면 미역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여자가 출산하면 여기가 어혈이 맺혀요, 어혈이. 그래서 오로가 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전기밥솥 해도 밥하고 나면 이제 찌꺼기가 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오로가 충분히 나가져 있는데, 그럴 때 미역을 먹으면 깨끗이 자궁을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거예요. 산후조리 할 때 미역을 먹으면 좋다는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일부입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요, 일부지만 임산부들한테 미역국이 나오셨어요, 병원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넣으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자, 여자가 출산을 뭐부터 먹죠? 하면은 미역국 이렇게 답변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 우리가 좋은 나라예요. 참 대단하죠. 또 우리는 김밥도 먹고, 김을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또 상추 같은 경우 예를 드는데요. 상추는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보통 외국에서 다 샐러드로 먹죠, 이렇게. 그런데 상추를 쌈 싸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외국 나가서 상추 쌈 싸먹는 나라 봤어요? 우리나라. 근데 심지어는요, 원나라 때, 고려 때요. 원나라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요. 원나라 황실에서요, 쌈 싸먹는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이유는 고려에서 수입이 됐거든요. 고려를 보고 배워서 그때 쌈 싸먹는 문화가 원나라 황실에서 유행했다. 이런 기록까지 나와요. 어쨌든 우리 쌈 싸먹는 문화 또 맛이 달라니까. 또 우리 순대는 어때요? 오리지널 순대는 원래 돼지 피를 넣어야죠. 원래는. 거기다가 돼지 뼈 삶는 국물에 오로지 돼지 시리즈를 해야 제대로 된 맛을 나죠. 이게 고급 문화지. 양념을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세지 같이. 양념 맛이지 돼지 맛이 아니죠. 그건 하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는 우리가 나물을 무쳐 먹을 때도요. 양념을 살짝 해서 나물 맛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지. 양념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나물 맛이 확 죽죠. 그게 하급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고급 문화다. 우리나라에서 이스터 디스코 명절 때 손님 오면 해주기가 제일 좋죠. 그죠? 설날에 이럴 때.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그냥 우리나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각이 뛰어나고,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누구는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감기가 나는데, 누구는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감기는 나고 깔아지다 말이죠. 이런 어떤 차이를 느낀 거예요. 누구는 아까도 말한 인삼을 좋아하고, 누구는 인삼 먹으면 탄다고.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사상의학이 나왔고요. 자, 요 사진을, 이재마 선생님 요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얼굴에 비해서 눈이 얌전하게 생겼어요? 우닥부닥하게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요런 사람이 꼬시는 잘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니면 한 고집하게 생겼어요? 한 고집하게 생겼어요. 또 얼굴에 비해서 코가 커요? 아니면 작아요? 크죠? 요런 사람이 온순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고집 세게 생겼을까요? 고집 세죠. 이게 태양인 얼굴이에요. 태양의 눈빛도 무섭고요, 매섭고요, 고집도 좀 세고 한 고집하게 생겨요. 요런 게 이재마 선생의 태양인 얼굴이에요. 요걸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원래 체질 판단은 제가 대학교에서요, 한 학기 내내 강의를 이건데요. 한 학기 내내 하고도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어편이 있습니다만, 맛보기로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좀 말씀해드리고요. 체질 판단할 때 원래는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비율은 이거 40%, 64대 6의 비율을 봐야 돼요. 근데 정신이 눈에 들어오나요? 딱 봐서 정신이 보이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몸만 보다 보니까 에러가 좀 많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걸 좀 한번 잠깐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사진이 좀 있네요. 그 장민환 선수네요. 경기에 졌을까 이겼을까요? 이긴 것 같죠, 그죠? 자,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에 졌을까 이겼을까요? 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졌을까 이겼을까요? 자, 우리가 표정만 보고도 당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서 나쁜 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언제 먼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사진은 기쁜 얼굴이야 아니면 슬픈 얼굴일까요? 슬픈 얼굴이고 눈물 자국도 보이다 뭔가 슬퍼 보이죠, 그죠? 자, 이건 사랑스러운 얼굴일까요? 아니면 분노한 얼굴일까요? 분노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마마지막 화낸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질판을 하면서 저희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이제 저희 10년 전에 연구한 건데요. 이게 태양인이고 이게 소양인인데요. 자, 머리털도 안 보이고 눈썹도 안 보입니다. 흉상을 만들어서 저희들 표준으로. 자, 흉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얼굴이 온순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고집 세게 생겼어요? 한가닥하게 생겼어요? 좀 뭔가 할 것 같죠, 그죠? 온순하지는 않죠. 꼬심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태양인이래요. 요 소양인은요, 요 부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오래 산다, 장수, 저 사람 얼마큼 살까? 크게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요, 여기 생명성, 요걸 좀 보고요, 관상을 볼 때. 하나는 여기 하나, 손금을 보고요. 또 하나 인중을 봐요, 인중. 인중이 굵고 분명하냐를 보고요. 세 번째는 검령이라고 해서 요 부위. 여기 검령, 여기 얼마큼 발달했느냐, 요렇게. 근데 이 소양인의 경우는요, 요 부위가 약간 앞으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어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소양인은요, 말이 많아서요, 입이 좀 나온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소양인은 물에 빠지면 입만 들 거래요. 붙잡은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또 요건 태음인이고 이건 소음인인데요. 어때요? 이게 흉상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만져보면은 두꺼울 것 같으면 얇을 것 같아요. 두꺼울 것 같죠? 진짜 태음인이 좀 두꺼워요. 자, 그럼 여러분 고스톱 칠 때 얼굴이 두꺼우면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사실 유리하죠. 고스톱 칠 때.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얼굴 두꺼운 사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회장님이나 사장님, CEO 중에 상당수가 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태음인들이 많으세요. 왜 그래요? 얼굴이 두꺼우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직을 할 때도 누구 좋다고 확 좋아하고 믿다고 미워하면 되겠어요? 좋아해도 아닌 척, 싫어해도 아닌 척. 그래 조직 운영이 되겠죠, 그죠? 정확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요 하관이라고 하는데 요 하관이 많이 발달해요, 요 부위가. 그리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찌개나 매운탕 같은 거 혹시 땀 흘리는 데 보셨어요? 우리 손때문에 부추 떨어집니다. 간을 보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되게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주변에서 잘 한번 생각해보면 연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요 목이 두껍고 짧아요. 마치 저희 집 목 같이. 자, 우리는 보통 홍길동물로 멋지게 하죠. 목을 왜 하고 돌리지, 그죠? 그런데 목이 두껍고 짧으면 어떻게 할까요? 홍길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목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천천히. 왜? 몸통이 돌아가요. 그리고 자, 그거 한번 테스트해요. 목을 한번 빼고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몸추리가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어때요? 굵어지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목이 굵고 짧다 보니까 목소리가 굵어요. 점잖은 목소리,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또 나쁘게 표현하면 좀 떠는 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일단 목소리가 굵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태음인들은 허리가 좀 두꺼워요. 허리가 두꺼우면은 앞짐을 잘 질까요? 아니면 뒷짐을 잘 질까요? 뒷짐을 잘 져요. 그죠? 심지어는요, 3살 먹은 어린애가 태음인이 있었는데,
3살 먹은 애가 똥배가에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 앞에서 딱 비친대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허리가 두꺼운 사람들이 앉았다는 게 좋아할까 하면 싫어할까요? 한번 앉으면 맹기장맹기장거려요. 귀찮으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태음인의 특징은요, 얼굴이 두껍다. 밥 먹을 때나 찌개 먹을 때 육수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하관이 많이 발달되더라. 목이 두껍고 짧더라. 허리가 두껍더라. 이런 분들이 일단은 태음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자, 이 소음인 같은 경우는요, 얼굴이 좀 단정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꾸락꾸락 생겼어요? 단정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러다 약간 귀공자 같은 타입, 이런 타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단정하고 유순해 보이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들이 충성에도 여기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재영 선생님 진행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작년에 끝났어요. 작년에. 자, 아까 뉴스에 나온 걸 좀 볼게요. 자, 이 태음인 얼굴이 어때요? 만져보면 두꺼울 것 같아요? 얇을 것 같아요? 두꺼울 것 같죠? 그런 느낌 들죠? 소음인은 좀 단정하게 보여요. 그죠? 소양은 어때요? 아까 이 부위가 약간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죠? 약간 앞으로 나온 것 같죠? 태양에는 눈빛이 좀 더 형형하게 되죠. 근데 눈빛은 약간 사진으로 알기도 어려운데 그런 게 특징입니다. 자, 여자를 좀 볼게요. 자, 어때요? 그 얼굴 만져보면 느껴지세요? 두꺼울 것 같아? 그리고 소음인은요, 얼굴이 단정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소음인 할머니들은요, 굉장히 곱비를 그세요. 연세 드셔도. 참 곱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정하세요. 소양이 여기가 나와 있고, 급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는 나이 구분할 수 좀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나왔던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특징들이 있고요. 일단 아까 태연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사람이 아까 허리가 두껍다 보니까 보통은 만지면 들어가고 나고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태음이는요, 어깨 넓이나 가슴이나 허리나 힙은 거의 비슷해요. 약간 통나무 같은 느낌. 일직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는 태음인들은요, 여기 옆으로 눕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옆으로 누워도 이렇게 판판해요. 그런 분들이 일단은 많으세요. 요거는 여자분들을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질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1년에 90억짜리 9년 동안 진행을 해서 800, 9, 80을 80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요, 이렇게 표준색 색깔을 넣어야 돼요. 표준색 색깔을 안 넣으면 전등 색깔에다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불빛 색깔에. 그래서 반드시 표준표를 넣어야 되고요. 목소리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좀 물어보고요. 대담한가, 설문지 조사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나오는데, 요걸 한번 봐주세요. 설문지를 했더니, 요 사람은 소양일 가능성이 40%가 넘네요. 그죠? 체형, 몸매로 봤더니, 소음인을 가서 55%예요. 그리고 음성, 목소리로 봤더니, 비슷하네요. 얼굴로 봤더니 소음인을 가서 사실 이게 퍼센트가 다르죠. 항목에 따라서. 그걸 좀 종합적해서 체질을 볼 때는요, 설문지로만 보거나 음성으로만 보거나 얼굴로만 보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다 종합해서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 들 때 초나라 쓰는 건 아시죠? 장기판이 초나라 초패왕이 하부인데 역발상 기계를 사용했더니 힘이 셌대요. 그런데 이 눈빛을 보세요. 이 상상이 2000년 누가 받겠어요. 상상입니다만 역발상 기계에 살 정도로 힘이 쓸 정도인데 눈빛이 위로 올라갔어요. 항우는요, 진나라 병사가 항복을 했는데 반란의 힘이가 있다가 20만 명을 무려 20만 명을 생매장을 시켜요.
좋게 말하면 가당성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잔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방되시죠. 얼마나 잔혹하겠어요. 이게 태양의 특징이라는 거죠. 소양이 같은 경우는요, 아까 입도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발달해요. 어깨가 역삼각형 같은 특징이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발달하면 걸을 때 얌전히 걸을까요? 막 손 활개짓을 할까요? 자기들은 활개짓을 해요. 그리고 복도를 걸릴 때 이는 유독 발작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층계나 복도에 유독 발작 소리 들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말할 때 손짓 발짓 많이 하시고요. 어깨 많이 흔들고요. 이런 분들이 성격 급하고 그런 데는 소양에 대해서 없으세요. 자, 이건 실제 환자예요. 가슴이 좀 벌어지게 느껴지세요? 운동도 안 했을 때고 일반 사람이에요. 이게 가슴이 벌어지게 느껴지고요. 자, 다른 환자인데 어때요? 역삼각형 같죠? 수영 선수 같은 거죠? 어깨가 벌어지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소양의 특징 중 하나는요. 팔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터졌다 내려가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두껍다 내려가죠. 이렇게. 이게 확 드러나요. 가다가 확 두꺼워지죠. 소양의 특징이에요. 태음인의 경우는 이렇게 허리가 좀 발달이 돼요. 씨름 선수들이 등배기가 허리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많은데요. 유명한 이만기 선수죠. 자, 요새 이만기 교수 얼굴이에요. 얼굴 만져보면 어때요? 두꺼울 것 같아요? 진짜 두꺼워요. 목은 어때요? 거의 돼지목이죠. 밥 먹을 때 딱 맞아요. 전형적인 태음이죠. 그죠? 요건 소음인 얼굴인데요. 얼굴이 좀 가려 하관이 없어요. 아까 태음인의 하관이 많이 발달됐는데 여기 빠르죠. 파 빠졌고요. 계량형 같이 둥글고요. 계량형. 그리고 눈웃음도 잘 치고요. 무슨 보조개 느끼고 전체로 귀엽고 이뻐요. 자, 그래서 소음인이 이런 소음인이 눈물 흘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귀여운 소음이 불안초자하다가 만화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눈빛이 어때요? 밑으로 내려 깔았죠. 아까는 눈빛이 올라갔는데 태양인 같은 거. 여기는 오히려 졸린 듯한 눈빛이에요. 이게 소음인 만화예요. 소음인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자, 제가 엄청나게 빨리 체질 판단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자, 이 짧은 지식이지만,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체질이 뭔 것 같아요? 우와,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성도 구민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이걸 배우고도 이걸 알아. 자, 멀어서 쓴다면 피부가 좀 두꺼워 보이고, 얼굴이. 옷은 펑패져 같지만 허리가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뒷짐을 주고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 태음이에요. 이 사람은 체질이 뭔 것 같아요? 소음인이죠. 얼굴은 가늘고요. 어깨는 왜소하고 가요. 자연스럽게 허리가 약하면요. 자연스럽게 앞짐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시킨 것도 아닌데 똑같이 포즈가 똑같죠. 폼이. 둘 다 소음이에요. 폼이 딱 나요. 이 사람 같은 건 다시 보면요. 자, 이게 소음이는요. 어깨가 가늘고 허리가 가늘면서 속도가 약간 빈약하게 된다. 허리가 가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서려고 해도 약간 허리가 꾸꾸정하게 된다. 어깨도 약간 꼬부라지는 게 느껴져요. 소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체질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소양이네요. 어깨가 벌어지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앞짐은 죽인 졌어도 교수님 앞이니까 억지로 찍은 거죠. 제 앞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소음인데 무지하게 자연스럽죠. 앞짐을 졌는데. 이게 소음인이고요. 요건 소양이네요. 앞짐을 졌는데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소양이는 이렇게 드러나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로 시험을 봐요. 이렇게. 체질 판단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삼국기에 나온 인물들인데요. 유비는 조조도 속이고 관우도 다 속이죠. 그러니까 돗자리 장수하다가 황제까지 해봤죠.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관우는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를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의리지키다가 죽죠. 전형적인 태양입니다. 장비는 술주하고 옥하고 이런 것들이 가열진적이죠. 전형적인 소양입니다.
제가 보면 작전을 너무 꼼꼼하게 짜. 그러다가 결국 신경쇠약을 폐결해버리죠. 전형적인 소음이 이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삼국지를 봐서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체질 판단이 좀 어려워요. 자, 사람과 원숭이가 앉아있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인지 원숭이 헷갈릴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죠? 가까이서 보면 구분이 되는데. 자, 사람도 줄을 타고 있고 원숭이도 줄을 타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헷갈릴 거예요. 비슷해 보일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어떻게 구분하세요? 물론 옷 벗기고 보면 압니다. 옷 안 벗어보면 알죠.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네? 머리카락이 길다, 아니다, 목젖이 있다, 없다, 유방이 있다, 없다, 뭐 피부가 곱다, 아니다, 기타 등등등등. 그죠? 치마 입었다, 안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카락, 뭐, 유방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어이구, 반쪽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느낌이 그래요? 자, 그럼 이 실력을 가지고 공부해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미안하지만 다 여자세요. 이게 비구니 스님들 있어요. 다 여자들. 여기는 뭐 남자가 저쪽으로, 그죠? 우리가 평생, 여러분들은 평생 이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계속 공부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헷갈려요. 그죠? 자, 이거 마마지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 군복 입은 거예요. 이거 마마지만.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기는요? 이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요 남학생이요? 여장을 한 거예요. 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목젖이 보이는 것도 남자 같죠? 느낌 이상하죠? 근데 여기는 카메라 각도로 목젖을 안 보이게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고. 여기는 목도리를 다 했어요. 사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헷갈려요. 저도 사실은 알고 봐서 이런 거 저도 헷갈려요. 사실. 저도 틀려요. 그래서 체질이 판단하기가 생각도 어려워요. 자, 이거는 유명한 연예인이죠. 하리수.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인데 여자는 성장한 수술을 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임신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리고 호르몬 조사 계속 맞아야 돼요. 그죠? 자, 이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원래는 여자였는데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전환을 해서 자궁을 남겨놨으니까, 대신 임신했어요. 임신을 안 아파. 이거 미국 타임지 표지 사진. 합성 사진이 아니라 진짜 사진이고요. 미국 타임지에 나왔던 사진. 그래서 이 사람이 출산했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애가 컸을 때 모습이에요. 진짜 사진. 이 사람 위만 보고 남자 같죠, 그죠? 참 헷갈리죠. 뭐 저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저도 헷갈려요. 이 정도로 헷갈려요. 이 하리수 고잡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누가 믿겠냐.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체질 공부를 약간 무지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몇 가지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고기 반찬 뭘로 먹자? 소, 또 뭐가 있죠? 고기? 오리, 또 양고기, 토끼,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에 대해서 구분을 좀 잠깐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돼지를 먹을 때 돼지는 우리가
음성이 있다고 생각들고요. 닭은 양성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돼지가 어떻게 굴어요? 돼지가 어떻게 굴죠? 꿀꿀하죠. 그죠? 꿀꿀해요. 그죠? 닭은 어떻게 굴죠? 닭은 꼭 끼우고 하죠. 그러면 꿀꿀하면 어떤 발음이 나타나? 오 발음이죠? 꼭 끼울 때는 어떤 발음이에요? 오 발음이죠. 그죠? 우리가 웃을 때, 후후 웃을 때하고 후후 웃을 때 어느 게 더 밝게 느껴져요? 후후가 더 밝게 느껴져요. 그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요, 땅 위로 태양이 솟구쳤대요. 이게 뭐가 돼요? 오가 되는 거예요. 땅 밑으로 태양이 내려갔대요. 뭐가 되죠? 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죠? 자, 아가 있고 어가 있다고 봅시다. 아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어는 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도 다 계산해서 지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열이 많다, 양이 많다. 이름을 음으로 지을까요? 양으로 지을까요? 그래야 균형이 맞지.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이름도 양으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타 죽겠죠. 요절하는 게. 여러분들 이름도 다 계산해서 지금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음소리만 듣고도 돼지는 음성이다, 닭은 양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소리만 듣고도. 또 닭은 주로 언제 울죠? 닭이? 새벽에 울어요. 태양이 뜰 때. 그리고 목을 쭉 빼고 하늘 보고 꽃기예요. 하늘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에요. 양기를 받아서 꽃기화하는 게 정상이에요. 닭은요, 해가 지잖아요. 뚜벅 보고 잠만 자요. 그죠? 심지어는 살쾡이가 와서 살을 파먹어도 뚜벅 보고 잠만 자요. 그죠? 이제 태양이 뜰 때는요, 그렇게 바스락 소리도 푸삭딱 움직이고 그래요. 그죠? 무지 예민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말귀 못 알아봐요. 닭다리 같은 놈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자, 반면에 돼지는 하늘 보고 꿀거려요? 땅 보고 꿀거려요? 돼지는? 땅은 지게예요. 음기예요. 그죠? 땅을 보고 꿀거려요. 정상이에요. 금방 행동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만약에 닭이 하늘 보고 꽃기우 해야 되는데 만약에 땅을 보고 꾹기우 했다든지 그럼 무슨 닭일까요? 그 병든 닭이라 혹시적절에 죽겠을 경우에 빨리 살처분해야 돼요. 반면에 돼지가 땅을 보고 꿀꿀거리는 게 정상인데 하늘 보고 꽥꽥거렸다. 어떤 돼지일까요? 발정난 돼지.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돼지 거세함으로 본 분 계세요? 거세. 속된 표현으로 불알 발렸다고 하죠. 불알 발린 보셨어요? 돼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시골에서 어떻게 하나 이게 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돼지라고 하고요. 이런 막대기에다가 어근이죠, 어근내리게 끈을 줄 거예요. 그러면요, 돼지가 앞으로 가면 끈이 풀리는데 돼지는 반드시 뒤로만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끈이 꽉 물리겠죠? 그럼 뒤에서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거나 수술하거나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돼지가 앞으로 걸어다니죠. 평상시에는. 위급한 점 사람이 막 칼 들고 설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럴 때 겁이 날 때는 반드시 뒤로만 가요. 뒤로 가는 건 음일까요? 아닐까요? 음성이에요. 행동하는 거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닭은 어때요? 닭은 앞으로는 잘 가는데 닭이 뒷걸음치는 거 봤어요? 닭은 후퇴를 못해요. 그죠? 앞으로밖에 못 가요. 양이니까. 닭은 뒷걸음질 못 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닭은 이빨이 없죠. 아니, 닭이빨 봤어요? 닭은 이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닭은요, 알곡식을 통째로 먹어요. 그죠? 단돌도 먹고, 그죠? 그래도 닭의 위장은요, 용광로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녹여버려요. 그죠? 여러분, 닭똥집 아시죠? 닭똥집. 누구 똥집 한데 똥꼬인 줄 알더라고. 이게 아니라 어디죠? 모래주머니 위장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혹시 한의원에서
소화자라고 혹시 환 주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가끔 그런 거 줄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쓰는데 우리 닭똥집 잘라보면은 안에 노란한 맛 보셨어요? 그걸 개내금이라 해요. 닭 속에 있는데 금빛나는 색이다. 닭인데 금빛나는 색이다. 개내금인데 그걸 소화자로 써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닭의 위장은요 웬만한 다 녹여버리잖아요. 소화 호르몬이 왕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들이 밥 먹을 때 깨짝깨짝 먹는 아이들 있죠? 속된 표현으로 밥을 세면서 먹는 아이들. 부모 우라통 터지죠, 그죠? 그럴 때 닭똥집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며칠만 먹어도 저 엄마 저 밥 더 주세요, 더 줘야 되겠다. 또 남자들 중에 뭐 술 많이 먹어서 그 시력도 밥맛도 떨어지고 위장 안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설사 그런 분들은요 닭똥집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훨씬 대변도 좋아지고 속이 좋아져요. 왜냐면 닭은 용광로 같은 웬만한 거 소화를 시켜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짧은 지식입니다만 자 소양인이 있다. 열도 많고 성격 급하고 이런 소양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소음인 손발 좀 차갑고 소심하고 맥주만 먹고 설사하고 이런 소음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소양인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돼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닭이 좋을까요? 몸이 차가우니까 냉하니까 이래서 닭을 먹으면 좋은데 돼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야 혼나네. 제가 미안합니다. 자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요 돼지가 좋을까요? 닭이 좋을까요? 돼지를 먹으면 좋은데 열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더워 죽겠는데 닭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뻗치겠죠. 컴퓨터가 열받으면 더 불토 때문에 어떨까요? 사람이 이제 안 좋겠죠, 그죠? 반면에 이런 소음인한테는 닭이 좋을까요? 아니면 돼지가 좋을까요? 닭을 먹으면 좋은데 돼지를 먹으면요 오히려 돼지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 먹고 나서 기력이 딸려져요. 힘 빠진다고 그러죠. 몸이 나른해져요, 오히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는요, 소는 뿌리 있는 짐승이죠, 그죠? 그잖아요, 뿌리 있잖아요. 뿔의 용도가 뭐예요? 언제 쓰죠, 뿔은? 열받고 화날 때, 그죠? 평소에 소는 무지 얌전해요. 근데 소가 뭐 열받잖아요. 호랑이들인데요. 그 옛날에 전쟁할 때 소뿔에다 불 붙여서 적군을 밀어넣대. 옛날 전쟁할 때 그랬대요. 자,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열받으면 확 뿜잖아요. 그걸 우리는 발산지가 가다, 뭐 뿜어내는 균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누구한테 그러는데 태음인이 먹으면 좋다고 해요. 태음인이 약간 허리도 두껍고 몸이 뚱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고기를 거먹을 때요. 돼지고기는 살짝 익혀는 충분히 익혀요. 소고기는 살짝 익혀는 충분히 익혀요. 왜 그렇게 하세요? 네? 맛있어요. 네, 맞아요. 자, 돼지는 아까 후타는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돼지는요, 조직이 치밀해요. 그래서 불에 구워야 이제 느슨해져서 그냥 살짝 익히면 어때요? 아직도 질긴 거죠. 충분히 익혀줘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돼지는. 그죠? 반면에 소는요, 발산하는 놈, 뿌리는 짐승들은, 발산하는 놈들은 조직이 느슨해요. 그래서 뿌리는 짐승들은 익혀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에 굽기 시작하면 살짝 익혀져. 많이 구우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서 질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우리 매일 먹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요, 돼지에다가는 신김치 넣어서 먹죠, 그죠? 그잖아요. 소에다가는 무 넣어서 먹죠, 그죠? 그런데 소에다가 신김치 왜 안 넣으세요? 또 돼지고기에다가는 무 넣어서 해먹나요? 맛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매일 보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자, 무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무는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무는 원래 뿌리를 먹죠. 물론 무청도 먹습니다만 주된 뿌리를 먹죠. 근데 뿌리는 뿌리답게 땅 속으로 들어야 정상하네. 근데 요 놈은 땅 밖으로 반 이상 올라와요.
가을에 무 뽑을 때가 제일 편해요. 손만 대도 뽑히죠, 그죠? 가을에. 그리고 그러니까 땅 밖으로 손 꽂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 머리 쪽, 대가리 쪽하고 꼬리 쪽하고 먹으면 어디가 더 맛있어요? 머리가 맛있죠. 그리고 속하고 가생, 껍질 말고요. 속하고 가생 쪽하고 먹으면 어디가 더 맛있어요? 가생 쪽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놈은요, 기력이 위로, 밖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놈이에요. 그죠? 뻗어나가는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바람도 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물을 먹을 때 우리가 요리를 하면 물을 넣으면 따뜻해져야 시원해져요. 시원해지죠. 무는 시원해지고 시원하고 뭉친 거를 풀어내는 힘이 강해요. 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 먹고 체하잖아요. 밥 먹고 전에 위장에 밥이 꽉꽉 들어가 버티다가 엘리베이터 사람 꽉꽉 차면 열이 시원할까 하면 열받을까요? 위장도요. 밥 먹고 체하면 꽉꽉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뭉쳐있고 열이 화끈화끈 나가. 뭉쳐있고. 세상에는 뭉치면 열나 흩어지면 쉽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는. 위가 열이 나. 그럴 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식혀주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소화가 저절로 되게. 그래서 천연 소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고구마 먹을 때 뭐하고 먹죠? 동치미에가 먹어요. 동치미를 뭘로 만들어요? 무로 만들죠. 그래서 그 고구마가 사실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그거를 소화제 같이 동치미랑 같이 먹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선회 먹을 때 밑에 뭘 깔아요? 생선회에다가 무채를 깔죠. 생선회가 따뜻한 게 좋아요? 시원한 게 좋아요? 당연히 시원한 게 좋죠.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것도, 그리고 무채를 깔다 보면 무즙이 묻기도 해요. 그죠? 생선회를 먹고 혹시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천연 소화제를 물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채를 싸구려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무는요, 한문으로 쓰면요, 풀초변에 올레자, 그리고 풀초변에 복종할 문자, 내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올레자입니다만 옛날에 밀가루 대자랬대. 밀레자, 밀가루 대자.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밀가루를 복종시켜내는 말이 되겠죠. 이게 무에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밀가루 먹고 체했을 때 특효약이 무예요. 그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우리 뭐하고 먹어요? 단무지하고 먹죠? 싸구려라 먹는 게 아니라 혹시 라면 먹고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선비가 있었는데 그 어떤 선비가 산에 가다 도적들을 만났대요. 도적들을 만난 것들이 동물로 도망간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굴 있는 거 잘 보면 어떻게 하죠? 입구에다가 불을 피웠어요. 연기를.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막 연기가 들고 비몽사몽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손에 잡히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씹었대요. 그때 오히려 머리가 많이 가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무 말린 거 있잖아요. 무 말린 거. 그래서 연기에 중독됐을 때 특효약이 무에 있어요. 왜냐면 연기 쪽에 열나고 술은 누르잖아요. 짓누르잖아요. 그거를 무가 시원하게 만들고 풀어주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뭐 먹었는지? 동치미를 뭘로 만들어요? 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은 연탄가스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그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두부 만들 때요. 두부 만들 때마다 콩즙에다가 간수를 넣어서 두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그 두부집에 며느리가 왔는데요. 실수로 간수를 안 넣고요. 무즙을 넣었대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두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서 이제 며느리가 엄청나게 혼났대. 원래 쌈구경, 불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의사 그걸 봤대요. 야, 저거 재밌네. 두부집 며느리 와서 혼난 거 보고. 근데 스토리상 마침 두부 먹고 체험한다고 왔대요. 그리고 스토리상 약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요? 한번 무즙을 줘볼까 줘봤대요. 기가 막히게 났다고요. 그래서 원래 두부 먹고 체했을 때 특효약이 무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 흘리는 아이들 있죠? 코피는요, 피가 뜨거워져서 속 꽂히면 코피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도 많이 흐르면은
휴주가 나가듯이 미리 여기 혈관이 약해요. 미리 터지는 거죠. 미리 터져야지 컴퓨터도 터지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이렇게 휴주 나가듯이 미리 터지게 만들어 놓거든. 그 코피가. 근데 그렇다고 양방병원 무식하게 막 이걸 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자꾸 휴주 나가 휴주를 그냥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불나죠. 그러니까 여기 터지면 더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피는 같은 그럴 때 특효하게 무주래요, 무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손주라든지 자녀가 아이가 일어날 때 계속 코피를 있다. 그럼 무주만 잘 줘도요. 10명 중에 6, 7명은 나사야. 의학에서 6, 7명 나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토막상생. 자, 그러면은 이런 무는 시원하고 발산하는 놈이니까 소도 아까 뭐라고 그래요? 발산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두 개 궁합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궁합이 딱 맞죠. 반면에 신김치는 어때요? 우리 신김치 먹을 때 아이고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요. 몸이 움츠러들어요. 신김치는 잘 뜨면 몸이 움츠러들죠. 싱거 먹으면. 신김치는 수렴작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고도 김치도 지금 금방 담은 김치가 아니라 3년 정도 묵은 거. 묵은 장은 더 맛있죠. 돼지가. 그죠?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사실 가격 맞춰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뭐 아까 무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생선 찌개 끓일 때 꼭 물을 넣죠. 그죠? 그러면요. 비린내를 없애는 것도 이거 어독을 풀어줘요. 사실 어독.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치가 있는 거다. 제가 일부러 요 말씀 잠깐 드렸고요.